우리 현대소설 여성작가 작품선. 백신혜의 적비는 강경애의 지하총과 함께 일제강점기 한국인의 궁핍을 그린 대표적 단편으로 꼽힌다. 적비는 극도의 가난을 의미한다. 적비는 모성의 다양한 면모를 그린 어머니의 서사로서도 단연 압권이다. 적비는 가난에서 천덕꾸러기요, 못난 아들을 둬 남들의 비웃음을 사는 늙은이 매촌네의 신선한 삶을 통해 모성, 그 영원한 모순을 제시한다. 주인공 매촌네는 비천한 어머니의 표상인가 하면 무쇠같이 억세고 튼튼하여 배앓이를 해본 적이 없는 왕성한 식욕과 생명력을 지닌 여성의 상징이기도 하다. 헌신과 희생으로 인내하며 자식을 양육하는 코끼리 같은 모성의 소유자인 동시에 응석바지 아들, 무기력한 남성을 재생산하는 부정적 측면도 가지고 있다. 모성애의 이중성이란 헌신적인 어머니의 이면에는 자식의 개체 분리를 거부하는 모성고착의 어두운 시면을 사랑으로 포장한 어머니의 모습이 자리 잡고 있음을 가리킨다. 희생적인 모성은 의존적인 아들을 통해 아들이 결혼한 후에도 아내를 배우자라기보다 자식을 양육하는 어머니가 되기를 기대하게 만든다. 백신혜의 적빈. 그의 둘째 아들 매촌이 산골로 장가를 간 후로는 그를 부를 때 누구든지 매촌댁 늙은이라고 한다. 늙은이라는 꼭지에다가 매촌댁이라고 특히 댁자를 붙여 부르는 것은 은진송씨로서 송우암 선생의 후예라고 그 동리에서 제법 양반행세처럼 해오던 늙은이의 친정으로 척당이 됨으로써의 부득이한 존칭이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는 존칭으로 댁자를 붙여준다고는 아무도 생각지 않는다. 모두들 매촌댁 늙은이 하면 을에 더럽고 불쌍하고 얄미운 거러지보다 더 가난한 늙은이다 하는 멸시의 대상자로 여기는 것이었으므로 요즘은 와서 간혹 매촌네 늙은이라고 댁자를 내자로 툭 떨어뜨려 부르는 사람도 있어졌으나 늙은이 역시 을에 자기는 거러지보다도 못한 사람이거니 하여 부르는 편이나 불리는 편이 피차 부자연함을 느끼지 않게 되었다. 그래도 몇 해 전까지는 이렇게 술술이 매촌네 늙은이라고 내라고 불릴 그가 아니었다. 대수롭지 않은 말에도 행여나 자기의 근본이 멸시를 당하는 것이나 아닌가 하여 곧잘 성을 내어 대드는 것이었다. 그 어느 때만 하더라도 독리면장의 아들놈이 온갖 잔말을 하던 끝이기는 하나 무슨 실없는 생각이 났음인지 심심풀이로서인지 갑자기 늙은이 이름이 뭔가요? 하는 뚱딴지 같은 말을 물었다. 그랬더니 늙은이는 잠깐 새침하여 보인 후 짐짓. 늙은이가 이름이 있나? 하고 웃는 얼굴에 위험을 내듯 눈을 감는다. 왜 없어, 왜 없어? 똥덕이었어, 개똥이었어? 면장의 아들은 그까진 늙은이의 위험쯤은 예사라는 듯이 지긋지긋하게도 파고들었다. 늙은이는 젊은 놈이 늙은이의 이름을 묻는 것이 당돌하고 버릇없을 뿐 아니라 제 할미는 옛날 술 장사를 하지 않았던가 하는 생각이 나서 아주 불쑥 분이 치받쳐 올랐다. 그래서 당장에 나도 다 예전에는 귀 잘한 사람이라오. 우리 할아버지만 해도 술집 같은 데는 일평생 발 들여놓은 법이 없었고 또 그리 문장이시라 우리 딸내들의 이름 하나 지으실 때도 다 육갑을 짚어서 유식하게 지었더라오. 내 이름도 귀남이었지. 하고 저의 할미는 술장사였음과 자기 할아버지의 당당하였음을 꾹 집어 은근히 훌륭한 자기 근본을 암시하는 한편 사람을 낮잡아 보지 말라는 듯이 잔뜩 성을 내어 그 집을 쑥 나오고 말았다. 이러한 노염은 그리 오래된 일은 아니나
지금 생각하면 다 철없는 듯 우스운 생각이 든다. 돈 없고 가난하면 지금 세상은 이런 것. 이라는 것만은 똑똑히 알고 있는 터이었다. 그리고 또 아무리 가난하고 불쌍한 처지라고 하더라도 늙은이가 아들이나 좀 분명한 것이 하나쯤만 있었으면 이처럼 남에게 서러운 대우는 받지 않을 것이었마는 단지 둘밖에 없는 아들이 모두 말이 아닌 처지였다. 그는 맏아들은 오래전에 죽어버린 늙은이의 남편과 마찬가지로 돼지라는 별명을 듣는 심술사나운 멍청이로서 모든 일에는 돼지같이 둔하고 욕심 굳고 철딱선이 없고 소견 없는 명자이면서도 술 먹고 담배 피우는 데는 그야말로 일당백이었다. 그래서 남의 집에서 품팔이라도 하면 돈이 손에 들어오기가 바쁘게 술집으로 달려가는 터이므로 몸에 입은 옷이라고는 자칫하면 숨겨야 할 물건까지 벌름 내다 보일 지경이었다. 그리고 그 동생이 28배, 남의 집 고용살이로 모은 몇냥돈으로 장가를 들고 얼마 남은 것으로 돼지에게도 장가를 들게 해주려고 하였으나 어디 멀쩡히 두 눈 가진 사람이 그에게 딸을 내어줄 리가 없어 그대로 호라비로 지내왔었다. 그랬더니 정말 천생연분이란 것이 반드시 있는 법인지 이 돼지에게 장가 오려는 사람이 꼭 하나 있었다. 색시가 과부라든지 쫓겨온 퇴물림이라거나 인물이 콧찡찡이 곰보딱지의 박색이라거나 팔다리가 뚝 끊어졌든지 절름발이든지 그러한 병신도 아닌 아주 이목구비와 사지구공이 분명히 생겼을 뿐만 아니라 뚜렷한 수처녀이다. 이만한 색시라면 돼지에게야 천복이 내린 셈이지만 당자인 돼지로서는 히히, 젠장, 아무리 생길 거야 다 갖추어 있는 색시라고는 하지만은, 히히, 젠장. 하고 기쁜 중에도 불만이 단단히 있는 듯하였다. 그 불만스런 점이 무엇인가 돼지 따위가 하고 파고 알아보면 그 색시는 과연 한 가지 흠이 있었다. 귓구멍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절벽이요. 목구멍도 뚫려는 있으나 아주 벙어리라 사지구공이 뚜렷이 있기는 하나 실상은 사지칠공밖에 되지 않으니까 하는 것이 흠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좌우간 돼지는 장가를 들게 되어 얼마 동안은 싱글싱글 좋아하였다. 늙은이도 아들 둘을 다 장가를 보냈으니 이제는 걱정할 것이 없다고 얼마간은 숨을 내쉬었지만 차차 살면서 보니 실상은 걱정이 더 불었다. 돼지는 360날 빼지 않고 술만 찾아다니고 벙어리는 또 경치게 위장이 좋은 모양인지 밤낮 배만 고프다고 끙끙대었다. 그리고 또 둘째 아들만 하더라도 남의 집 고용살이로 있을 때는 그의 아내와 늙은이는 날만 새면 남의 집으로 돌아다니며 일해주고 밥 얻어먹고 무명배 짜는 집에 가서는 배 메어주고 옷 까먹고 하여 고용살이에서 남긴 돈은 그대로 소롯이 모아두게 되었었다. 모아둔다 치더라도 그까짓 1년에 10원 내외에 불과한 돈이지만 늙은이는 천냥만냥같이 귀중히 여기며 든든하였다. 어서 몇십 원 모이면 남의 논이나 밭을 대지로 얻어서 제 농사를 지어보리라. 하는 희망에 즐거워하며 남의 집에 가서 뼈가 녹게 일해주고 천대받고 업신여김을 받아도 사는 재미가 있었다. 그러던 것이 이럭저럭 60원이나 모이게 되어 아주 큰 마음을 먹고 15원을 툭 잘라서 허물어져가는 흑담집이 남아 제 집이란 것을 가져보려고 집을 샀다. 나머지 돈으로는 대지를 사려 동리 앞에 있는 김생원네 논 새마지기를 흥정하려고 하는 즈음에 어느 하룻밤의 꿈같이 홀카닥 날려보내고 말았다.
본래 중심이 굳지 못한 데다가 돈 냄새를 맡고 둘러싼 동리 알부랑 노름꾼에게 속아 넘어가 제 형 돼지를 닮아서 턱없이 욕심부리다가 단번에 날려보내버렸으니 아무리 곤두박질을 한들 막무가내라는 것이었다. 생각하면 기가 막혀 죽을 일이다. 15원짜리 집이라도 남의 집 고루거각같이 여기고 좋아서 까불다가 발목까지 가물어진 늙은이요. 몇 년 동안이나 달디단 아름다운 꿈이었던 제 농사 지어보려던 그 꿈이 이처럼 허무하게 깨어지고 말다니. 옛적부터 기쁜 일이란 오래 계속되지 않는 법이라고는 하지만 이렇게 맹랑한 일이 또 어디 있으리라고 늙은이와 매촌이 부부는 밤낮 일을 갈고 애꿎은 담뱃대만 두들겨 분질러도 한 번 아낀 그 돈이야 돌아올 리가 만무하여 늙은이는 목을 놓고 울었다. 매촌이는 화를 참지 못하여 그 길로 바람이 들어 이제는 동리 알부랑 노름꾼의 한 사람이 되고 말았다. 이리하여 늙은이는 두 아들이 다 잘못되게 되어 1년 12달 남의 집으로 돌아다니며 일을 거들어주고 밥 얼마 먹고 하는 신세가 되었고 매촌댁 늙은이가 매촌네 늙은이로 떨어지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1년 12달 늙은이는 남의 솥에 익혀낸 밥만 얻어먹고 사는 터이라 비록 일해주고 공으로 얻어먹는 것은 아니라도 남들은 공으로 먹이는 것 같이 천대하는 것이었다. 돼지도 이미 샘차릴 나이가 된 지 오래건만은 한결 하지로 술 한 잔이면 제 목이라도 베어줄 짝자라 남의 일을 죽도록 해주고 삭전은 받지 않고 술만 얻어먹고 돌아오고 벙어리는 또 저대로 밥이나 얻어먹고 말 뿐이므로 남의 집에 일 거들 것이 없는 판에는 고스란히 굶는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중에 돼지에게 또 한 가지의 불행이 생겼다. 그것도 결국은 술까닭이다. 어느 날 술 생각이 간절한 돼지가 제 따위에 한 계책을 생각해내어 아는 술집에 가서 술 한 잔만 주면 나무 한 줌을 가져다 주겠다는 약속으로 먼저 술 한 잔 얻어 마시고는 가져다 줄 나무는 본래 없는 터이라 나무 베기를 엄금하는 사방공사 해놓은 산에 가서 남모르게 한 짐 잔뜩 베어지고 내려오다가 공사감독에게 들켜 나무찜은 나무찜대로 다 빼앗기고 죽도록 얻어맞고 난 후 구류 사는 대신 그 동리에서 쫓겨나게 되었다. 그래서 돼지는 하는 수 없이 동리에서 한껏 떨어진 들마을에 가서 남의 집 겹방살이로 들어갔다. 방세는 내지 않더라도 그 집에 바쁜 일을 거들어준다는 약속이었다. 그러나 당장에 입에 넣을 것이 없었으므로 벙어리를 두들기며 밥 얻어오라고 하는 것이었으나 벙어리는 이미 아이를 베어 당삭이 된 커다란 배를 가리키며 서럽다고 하며 우는 것이었다. 그래도 돼지는 어떻게든지 하여 양식을 얻어올 궁리는 하지 않고 벙어리를 조르다가 지치면 늙은이가 무엇이나 가져오지 않나 하는 턱없는 꿈을 꾸며 뒹굴뒹굴 구르기만 하는 것이었다. 이따금 담배 생각이 나면 호박 잎사귀 마른 것을 곰방대에다 넣어가지고 쥐새끼 소리를 내며 빨아대고 벙어리는 태아가 꿈틀거릴 때마다 몸서리를 치며 무서워했다. 빌어먹으련 겁은 왜 내요? 하고 돼지는 벼락같이 소리를 지르나 알아듣지도 못하고 한층 배를 쥐어지르며 끙끙대는데 하루 한 끼도 못 먹는 터이라 눈깔들은 모두 얼음판에 넘어진 쇠눈깔같이 퀭하고 험악하였다. 어느 날 밤에 늙은이는 큰 호랑이 2마리가 꿈에 보이더라고 하며 이튿날 아침에 매촌 아내를 보고 꿈 이야기를 한 후 아마도 너희들이 모두 아들을 낳을 게다 하며 신기하다는 듯이 바라보는 것이었다. 매촌의 아내도 벙어리와 함께 당사기였던 것이다. 한꺼번에 둘이 다 해산을 하면 일을 어쩔까? 작은 며느리는
그래도 해산 후에 먹을 것이나 준비해 두었지만 벙어리는 어떻게? 늙은이는 혼자 중얼거리며 연방 채머리를 쩔레쩔레 흔드는 것이었다. 작은 며느리는 해산 후에 먹는다며 쌀 2대를 준비하여 두었으나 벙어리는 지금 당장에 굶고 있는 판이니 여간 기막히는 일이 아니다. 늙은이는 혼자 생각다 못하여 노란 것, 흰 것, 검은 것이 한데 섞인 몇 가닥 안 되는 머리를 손가락으로 쓰다머 꽁저 찌르고 누덕누덕 걸어 맨 적삼에 걸레 같은 몽당 치마를 입고 빨리 집을 나섰다. 그는 그 길로 바로 단골로 다니며 일해주던 집들을 돌아다니며 사정 이야기를 하고 얼마라도 꿔주면 그만치 두고두고 일을 해주리라고 애원을 해보아도 한 집도 시원케 대답해주지 않았다. 늙은이는 그런 것들을 자식이라고 걱정해? 제 입 처신도 못하면서 자식 만들 줄은 어떻게 알아? 하고 모두들 비웃고 핀잔해주고 놀려주고만 할 뿐이라 늙은이는 이지러지고 뿌리만 남은 몇 개 안 되는 이빨을 드러내며 예 하고 고양이같이 웃어 보이는 수밖에 없었다. 웃으며 골아 비틀어진 우엉뿌리 같은 그 얼굴에 누비질한 것 같이 잘게 깊게 잡힌 주름살이 퍼지며 온 얼굴이 흰 줄로 팥 골진 것 같이 보였다. 그러기에 말이지요. 자식이 몹쓸어서. 그래서 벙어리가 불쌍해요. 하고는 다시 희애 웃어 보이곤 돌아서 나오곤 하였다. 그래도 그는 행여나 하는 생각으로 또 한 집을 들렀다. 그는 남들의 천대함을 슬퍼할 줄도 몰랐고 낙심할 줄도 몰랐다. 아이는 하필 저런 데 가서 태이거든. 하며 그 집 주인은 쉽사리 늙은이 청을 들어주었다. 쌀 1돼, 보리쌀 2돼, 명태 2마리, 미역 한쪽을 두말 없이 내어주는 것이었다. 밥 한 그릇에 온 정신이 녹도록 고맙게 생각하는 늙은이인지라 이렇게 과분한 적선에는 도리어 고마움을 몰랐다. 그의 고마움을 느끼는 신경은 너무나 한도가 적었던 까닭이다. 그의 신경은 모조리 감격에 차고 이 많은 것을 주는 데 대한 감사를 일일이 다 느끼기에는 그의 신경이 모자랐다. 늙은이는 무표정한 얼빠진 듯한 얼굴로 채머리만 바쁘게 쩔레쩔레 흔들며 연방 콧물을 잡아 뜯듯이 닦았다. 그는 아무 고맙다는 인사도 하지 않고 여러 가지를 바구니 속에 넣어가지고 머리에 이었다. 그 집을 나와 한참 돼지 있는 마을을 향하여 걸어가다 그는 힐끔 한번 뒤를 돌아본 후 얼른 바구니에서 명태 2마리를 끄집어내어 가슴 속에 숨겼다. 벙어리야 주지 않아도 상관이 있나. 작은 며느리를 주어야지. 그는 명태는 작은 며느리를 주려는 것이다. 늙은이가 돼지 있는 방문 앞에 당도하여 품속에 감춘 명태를 한 번 더 저고리 앞서프로 끌어덮은 후에 방문을 덜컥 열어젖히니 방 안에서는 더운 김과 퀴퀴한 냄새가 물씬 솟았다. 방 안에서 혼자 누웠던 돼지가 부스스 일어나면서 그것 뭐여? 하고 힐끔 눈가를 치켜 올려 쳐다보는 것이었다. 그 모양이 흡사 돼지 같아서 늙은이는 속으로 쓴웃음을 쳤다. 방안 모양도 돼지우리 같거니와 그의 느린 동작과 시뻘개진 2눈에 흘겨보는 상이 아무리 보아도 돼지다. 다만 한 가지 참 돼지답지 않은 것은 살이 툭툭 찌지 않은 것이라고 할까. 늙은이는 지긋지긋하게도 망나니인 2 아들을 원망하거나 미워하는 것도 이제는 면역이 되어 그대로 잠자코 방 안으로 들어갔다. 아이고, 배고파라. 입 가장자리에
보약해 침이 타붙은 것을 손등으로 슬쩍 닦으며 배고파 못 견디겠다는 듯이 재차 묻는 것이었다. 무엇이야? 아무것도 아니지. 대체 해산을 하면 무엇을 먹이려고 이러고만 있어? 늙은이는 목에 말라붙은 것 같은 작은 소리로 노하지도 않고 말하였다. 일하러 갈래도 배가 고파서. 그렇다고 누웠으면 하늘에서 밥이 떨어지나? 젊은 것은 어디 갔노? 뒷산에 나물 캐러. 늙은이는 내 손가락으로 덕덕 뒤통수를 긁으며 휘 한 번 돌아본 후 벌떡 일어섰다. 이것은 해산하면 먹일 약이다. 손도 대지 마라. 하고는 가지고 온 바구니를 윗목에 밀쳐놓고 밖에 나와 짚을 한 줌 쥐어다가 그 위를 눌러 덮었다. 정말 약이다. 아이를 낳으면 먹일 약이다. 늙은이는 행여 돼지가 먹을까 봐서 10번 20번 약이라고 속이며 당부하였다. 그래, 알았어. 알아. 돼지는 온 몸뚱이에 껍질만 남겨두고 모든 정신이 그 바구니 속으로 쏠리어 늙은이의 말은 지나가는 바람소리로만 여기며 어서 늙은이가 돌아가기만을 조바심을 하며 기다렸다. 늙은이 역시 돼지의 속판을 잘 아는 터이라 아무리 당부해도 그 말을 지킬 돼지가 아닌 것도 알았지만 그래도 좀 아껴 먹도록 하라는 뜻으로 하는 당부였다. 그러나 아무리 속여 넘는 축신이 같은 돼지라 하더라도 이미 40에 가까운 사나이에게 있어서는 양식이라는 것은 생명줄을 이어주는 귀하고 중한 약이 아니고 무엇이랴. 밥을 약과 같이 먹어야 하는 너희들이 아니냐 하는 생각도 났으므로 늙은이는 참을 수 없어 그 방을 나서고 말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서도 벙어리와 마주칠까 하여 명태는 품에 숨긴 채 빨리 돌아왔다. 작은 며느리는 일하러 가고 없었으므로 부엌한 옆에 구멍을 파고 넣어둔 쌀 항아리 뚜껑을 열고 명태는 쌀 속에 파묻어 두었다. 그리고는 자기도 어디 가서 일을 거들어주고 점심을 때우리라고 집을 나섰다. 그는 그 길로 면장집으로 갔다. 늙은이 어서 오소. 이해 좀 보아요. 하며 면장의 마누라는 3살 먹은 계집애를 안고 마루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판이었다. 왜? 좀 봅시다. 내야 알겠냐마는. 늙은이는 얼른 마루로 올라가 익숙한 솜씨로 어린애의 이마와 가슴을 만져보았다. 지금까지 뜰에서 놀던 것이 갑자기 이 모양이구려. 어린아이는 눈을 뒤집어 뜨고 기를 썼다. 별일 없어요. 늙은이는 아이를 받아안고 오므려진 입술을 더 오므려 가지고 가만가만 가슴과 배를 쓰다듬듯 만졌다. 평생에 하도 많이 남의 집에를 돌아다닌 늙은이라 남의 앓는 것을 많이 보고 고치는 것도 많이 보고 듣고 해온 터이라 지금 와서는 웬만한 서투른 의원보다 아는 것이 많아 채증도 내려주고 객귀도 물려주고 조약도 가르쳐주고 하여 동리에서는 앓는 사람이 있으면 약방의 감초같이 반드시 불려가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면장 마누라는 안심하고 아이를 맡기는 터이다. 이윽고 아이는 한바탕 토하고 나더니 한참 만에 잠이 들었다. 늙은이는 후 한숨을 내쉬고 툇마루로 나와 앉으며 한숨 푹 자고 나거든 밥일랑 먹이지 말고 뜨끈한 숭늉이나 떠먹이고 재우면 별일 없을 거요. 하였다. 마누라는 안심한 듯이 늙은이에게 줄 밥과 반찬을 찾아서 툇마루에 늘어놓았다. 김치 찌꺼기와
간청어 꼬리와 장찌개 먹던 것과 볼이 섞인 밥 한 그릇을 늙은이는 씹지도 않고 뭉턱뭉턱 삼키기 시작하였다. 아이고, 늙은이 천천히 좀 먹어요. 마누라는 늙은이의 밥 먹는 것을 바라보다가 주의를 시키는 것이었다. 행. 늙은이는 애교 있는 웃음을 웃고 간청어 꽁지를 통째로 뭉텅 베어 우물우물 하더니 입이 움쑥하며 꿀꺽 소리를 내며 삼켜버렸다. 에그머니, 뼈다귀도 씹지 않고 막 먹네. 행. 걱정 마소. 늙은이는 거의 버릇같이 된 희행하는 고양이 웃음을 한번 웃고서 연방 주먹만한 밥숟갈을 오르내렸다. 저 늙은이의 창자는 무쇠로 된 거야. 마누라는 자기도 침을 삼키며 찬장에서 김치 찌꺼기를 더 내주었다. 늙은이는 지금까지 먹더라도 주는 것을 사양해 본 적이 없는 터이라 김치 중발을 넙적받아 국물부터 후루룩 삼켜보는 것이었다. 그의 몸뚱이는 골아 배틀어졌어도 오직 창자만은 무쇠같이 억세고 튼튼하여 지금까지 배앓이란 것을 해본 적이 없었다. 이날은 이 집에서 이것저것 치워도 주고 앓는 아이의 수종도 들고 하여 저녁까지 잘 얻어먹고 돌아오려 할 때 마누라는 수고하였다며 치맛자락에 보리쌀 두어 대를 부어주었다. 아이고, 이것은 왜? 하며 너무 과분하다는 듯이 한번 마누라를 건너다 본 후 얼른 치맛자락에 쌓인 보리쌀을 가슴에 부둥켜 안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는 그 보리쌀을 헌 누더기에다 싸가지고 며느리 모르게 부엌 옆 나무단 속에 감추어 두었다. 벙어리의 양식이 없어지면 가져다 주려고. 그런지 며칠이 지났다. 방문을 덜컥 열어젖히니 벙어리는 죽는다고 머리를 방구석에 틀어박고 끙끙거리며 손으로 벽을 쥐어뜯고 있었다. 돼지는 조급하다는 듯이 연기도 나지 않는 담뱃대만 쭉쭉 빨며 쥐새끼 소리를 내고 앉아 있었다. 언제부터 저려나? 늙은이는 방에 들어가 앉으며 아들에게 물었다. 몰라. 어제 저녁부터 한 모금을 안 먹어. 돼지는 혀를 찼다. 늙은이는 고통을 잘 알았다. 아무것도 먹지 못하여 기운이 진하여 속히 어린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임을 잘 알았다. 접대 가져다 준 약은 다 먹었니? 하고 돼지를 노려보았다. 뭐? 아, 그거 다 먹었지. 무엇이 어째? 늙은이는 기가 막혔다. 그까짓 쌀 한 대, 보리쌀 두 대를 먹는다니 입에 붙일 것이나 있으랴마는 미역까지 다 먹어버렸다는 말에 와락 속이 상했다. 빌어먹을 인간. 기운이 진하여 간 힘을 주지 못하는 벙어리를 앞에 놓고 늙은이의 가슴은 어리둥절하였다. 그는 생각다 못하여 얼른 밖으로 나와 물 한 바가지를 솥에 붓고 장찌꺼기를 조금 부어 김이 나게 끓여서 한 그릇 들고 들어왔다. 벙어리는 팔을 휘저으며 두 눈이 발칵 뒤집혀지며 그 물을 벌떡벌떡 마시고 난 후 아버버. 하고 곤두박질을 쳤다. 늙은이는 재치 있게 벙어리 배를 누르며 연방 들여다보며 하는 사이에 척덕하는 소리와 함께 하며 새빨간 고깃덩어리가 방바닥에 내뿌려지듯 떨어졌다. 아이고, 아이고. 늙은이는 두 손을 제비같이 놀렸다. 탯줄을 거머쥐고 얼른 입으로 가져갔으나 뿌리만 남은 그의 이빨로는
어림도 없는 것임을 알자 돼지가 달겨들어 어금니로 석둑 탯줄을 끊었다. 돼지는 벌거니 피 묻은 입술을 닦을 줄도 모르고 고무락거리는 고기 덩어리를 신기하다는 듯이 내려다보고 있었다. 이거 사내로구나. 이윽고 돼지는 얼굴을 밉상스레 기쁨을 숨기는 표정으로 슬그머니 중얼거렸다. 오냐, 그래, 그래. 늙은이는 채머리를 아주 힘차게 흔들며 바쁘게 벙어리에 단속을 한 후 무슨 영문인지 두 눈에 눈곱과 눈물이 짜리리하게 고여가지고 좌우를 두릿두릿 살펴본 후 얼른 몽당 치마를 벗어 소중하다는 듯이 아기를 쌌다. 돼지는 그때 비로소 죽은 것 같이 늘어진 벙어리를 만져보았다가 담뱃대도 쥐어보았다가 또 놓아도 보고 뜻도 없는 말도 중얼거리기도 하며 제법 몸에 활기가 도는 듯하였다. 늙은이는 잠시 가만히 앉아 63세 처음으로 보는 손자라 그런지 몹시 감격하여 눈을 쥐어지르듯 자꾸 눈물을 닦으며 또 한 번 아기의 다리 사이를 들여다보았다. 이 아이가 사내란 것이 자기에게 무엇이 그리도 기쁜 일인지. 이윽고 태를 낳으니 그 많은 피와 태를 감당할 수 없어 떨어진 가마니 쪽에다 모조리 옮겨 담아서 돼지를 시켜 뜰 한 옆에 가서 태우게 하였다. 이것을 무엇을 먹이나. 늙은이는 자기 집 나무단 아래 숨겨둔 보리쌀을 간절히 생각하나 지금 그것을 가지러 가려니 몸을 빼서 나갈 수 없고 돼지를 시키려니 작은 며느리에게 들킬까봐 걱정이 되어 자기 팔이라도 베고 싶었다. 그럴 때 집주인 마누라가 이 모양을 알아채고 쌀 한 그릇을 주는 것이었다. 늙은이는 그것으로 밥을 지어 벙어리에게 크게 한 그릇 먹이고 남은 것은 바가지에 긁어 담았다. 그년 아이를 낳고 아프지도 않나배. 밥이야 억세게 처먹는다. 나도 배가 고파 죽겠다, 제 애기. 돼지는 태를 태우며 버럭 소리를 지르는 것이었다. 늙은이는 빌어먹을 놈, 죽신이 같이. 하며 바가지에 밥을 덜어서 돼지를 주고 자기는 손가락에 붙은 밥알만 뜯어 먹었다. 이러는 중에 해는 저물었다. 늙은이는 남은 밥을 벙어리에게 먹여놓고 차마 어린 것을 싸놓은 치마를 벗기지 못하여 떨어진 속옷바람으로 어둡기를 기다려 자기 집으로 보리쌀을 가지러 가는 것이었다. 작은 며느리가 알면 보리쌀은 네 것이요? 왜 숨겼다가 가져가요? 하고 마음을 상할까 하여 그는 쥐새끼처럼 소리 없이 가만가만히 자기 집으로 들어갔다. 매촌이는 또 노름방으로 갔는지 며느리 혼자서 까무락거리는 호롱불을 켜고 옷끈을 풀어헤친 채 벼룩을 잡느라고 부시럭거리고 있었다. 늙은이는 자취 없이 부엌으로 들어가 나무단 아래 넣어둔 보리쌀 꾸러미를 살그머니 끌어내렸다. 진작 토로 나오려다가 잠깐 머뭇거린 후 재주 있는 스리와 같은 손짓으로 쌀 항아리에 손을 넣었다. 전날에 쌀 속에 감추어 두었던 명태가 쌀 위에 쑥 빠져나와 있었다. 이크, 며느리가 보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자 그는 얼른 손을 빼어 보리쌀 꾸러미만 안고 번개같이 내달아 돼지에게 갖다 주었다. 이것으로 죽을 쑤어서 너는 조금씩만 먹고 애미만 먹여라. 고 돼지에게 천만 당부를 한 후 다시 되돌아서서 자기 집으로 오는 것이었다. 텅 빈 백가죽은 등에가 붙고 입안과 모가는 송진으로 붙인 듯 입맛을 다시려니 미어지는 것 같이 따가웠다. 저까짓 보리쌀 2대를 가지고
몇 날을 지탱할까? 하는 생각에 그의 두 다리는 가리가리 힘이 빠지고 돼지와 메초니의 못난 것이 새삼스럽게 얄미웠다. 그리고 눈앞에는 오늘 난 아기의 두 다리 사이에 사늘한 또렷한 그 표적이 어리더릿 나타나고 사라지고 하였다. 그는 이윽히 걸어가는 사이에 몹시 뒤가 마려워 잠깐 발길을 멈추고 사방을 둘러본 후 속옷을 헤치려다가 무엇에 놀란 듯 재빠르게 걷기 시작하였다. 사람은 똥임으로 사는데 하는 것을 생각해내었던 것이다. 이제 집으로 돌아간 듯 밥 한 술 남겨두었을 리가 없으며 반드시 내일 아침까지 굶고 자야 할 처지이므로 지금 똥을 누워버리면 당장에 앞으로 거꾸러지고 말 것 같았던 까닭이다. 그는 흘러내리는 옷을 연방 움켜잡아 올리며 코끼리 껍질 같은 몸뚱이를 벌름거리는 그대로 뒤가 마려운 것을 무시하려고 입을 꼭 다문 채 아물거리는 어두운 길을 줄다름치는 것이었다.